네,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기하 벡터, 이제 3차시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 과제물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과제물을 냈는데, 이런 백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페이지 10쪽에 1번입니다. 그죠? 1번에 1번입니다. 그래 놓고 간단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두점 A는 마이너스 1,2고 B는 5,10인데 두 점 사이 거리 지금 여러분 잘 보이라고 이렇게 크게 쓰는 거지 실제로 숙제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한 페이지에 여러분 이렇게 그 문제를 뭐 가로로 해도 되고 세로로 해도 되고 여러분 적절하게 해서 문제를 푼 걸 풀이를 쓰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풀이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점 사이에 예를 들어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x 좌표끼리 빼고 죄송합니다.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빼라. 그죠? 둘 다 음수가 나왔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은 그냥 6의 제곱하고 똑같죠? 빼면 마이너스 8의 제곱 그래서 답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또는 어떤 친구는 어떻게 풀겠어요? 이렇게 좌표평면에 그려도 되겠다. 그죠? 좌표평면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다 여기 A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1, 2, 3, 4, 5, 2, 4, 6, 8, 10이다. 예를 들어서 B 5,10이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쫙 해서 뭐 하면 된다?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거리는 얼마? 6.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니까 요거는 얼마? 8.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6, 8이면 6대 8대 10이죠. 3대 4대 5니까. 이렇게 답을 구해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설명만 충분히 된다면. 근데 조금 이렇게 하려면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서 쫙 과제물을 다 푼 다음에 사진을 찰칵 찍어서 과제물 방에 올려주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혹시나 제대로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첫 번째 과제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탑재해 주시면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하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물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줄을 많이 꺼놔서 돼 있는데, 자, 포물선이 있을 때 시작하는 고정된 한 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점. 자, 초점이 있고 고정된 직선이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준선이라고 했습니다. 초점과 준선이 주어졌을 때, 자, 포물선의 정의 한 점 F와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L이 있을 때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즉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점부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지난 시간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가르쳐 드렸죠. 그쵸? 그 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연결하면 이런 포물선이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결론적인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좌표평면상에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좀 했습니다. Y축과 X축이 이렇게 있는 좌표평면에서 이 꼭지점, 즉 대칭 축을 우리가 X축으로 잡고 초점과 준선을 이 원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P와 마이너스 P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을 때 관계식이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그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게 되고요. 요렇게 아까 전에 그림과 다를 게 없죠. 좌표평면이 이렇게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관계식이 결론적으로 거리 공식을 써서 유도했더니 지난 시간에 요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그죠? 자, 이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준선이 되고 초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초점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p, 0 준선은 y축과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x = -p.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포물선의 방정식의 공식은 y제곱 = 4px 형태가 된다.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y제곱 = 4px가 된다. 이때 꼭지점은 여기 좀 조그맣게 적혀있죠? 꼭지점은 원점, 축은 x축이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부가적으로 다 유도를 100% 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좌우의 형태로 우리가 이미 옛날에 배웠던 형태는 어떻게 식을 유도하면 될까 했을 때 똑같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잡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준선으로 잡고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초점이 있을 때 즉 대칭축이 y축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같은 거리가 잡히겠죠. 그렇죠? 똑같이 PF의 거리와 PH의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공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하면 x제곱은 4py 형태로 식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정리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학습은 여러분 뭐 다 해결했을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한 문제 풀어줬죠, 방금 전에. 자,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와 여기 문제 푸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요 위에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잘 보면 이건 어떤 형태다? 초점과 준선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맞죠? 바뀌었다라는 것은 p 값은 항상 이 초점의 좌표값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p가 -2,0이니까 여기 -2,0이 되고 준선은 부호가 반대니까 x =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p 값은 항상 초점의 값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2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여기 -2를 이 식에 대입했더니 p 자리에 -2를 대입하면 -8x가 되겠죠. 여기는 p 값이 1이니까 y제곱은 여기 똑같습니다. 항상 뭐가 기준이 된다? 초점의 좌표가 기준이 된다. 초점의 좌표가 기준이 된다. p가 4구나. p가 -3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어떻게 된다? 이 식은 y제곱은 4px 16x. 자, 같은 맥락으로 y제곱은 4px -43 12x. 그렇게 안 어렵죠, 그죠?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같은 맥락으로 이 형태 14쪽에 3번의 경우도 항상 초점이 기준이 된다. 초점이 y좌표 쪽에 있지만 즉 0,2, 0, 무엇 이렇게 돼 있지만 이 p의 값은 어쨌든 항상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p의 값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뭘 보고 요거 보면 되고요. 여기서는 요 놈을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p 값이 여기는 2, 같은 맥락에서 p는 여기서는 -1. 그래서 여기 x제곱은 4py 공식 외워야 된다는 거죠. p 자리에 2 대입하면 8y, 여기는 p 자리에 -1 대입하면 -4y. 그냥 대입하는 문제다, 그죠? 같은 맥락에서 자, 항상 초점이 기준이다. 초점이 기준이다. 그러면 초점 p는 얼마? 첫 번째 4분의 1. 잘 안 보이나요? 여기서 초점 p는 -3.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거는 x제곱 = 4py 4 곱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그냥 y. 여기서는 x제곱은 4p -12
y 이렇게 되겠죠. 처음이라서 여러분 같이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예제 1번부터 해볼 건데요. 예제 1번 보이시나요? 예제 1번. 예제 1번을 똑같이 풀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을 먼저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문제 보이죠? 그쵸? 자,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생각을 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1번을 우리가 한번 풀이해 볼게요. y제곱은 2x입니다. 항상 구조는 이런 구조입니다. 4px. 그죠?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해야지 2가 되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초점에 해당하는 p의 값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포물선에서는 크게 두 가지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 형태밖에 없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y제곱은으로 출발하면 무조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x제곱은으로 출발하면 위아래로 생긴다라는 거죠. 거기다 좀 더 추가하자면 p값이 양수면 오른쪽, p값이 음수면 왼쪽, p값이 양수면 위쪽, p값이 마이너스면 아래쪽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p값을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뭘 구해야 되니까 초점 구하고 준선의 방정식 구하고 포물선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차례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초점은 항상 F로 산다고 했죠. F는 X축 위에 생기기 때문에 2분의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준선도 네, 죄송합니다. 준선의 방정식은 같은 맥락에서 X는 부호한데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게 준선입니다. 준선. 얘가 초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좌표 평면에 한번 우리가 그려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오른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Y축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됐다, 그죠? 자, 2분의 1을 너무 가까이 그리면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2분의 1이 요 정도라고 봅시다. 요 정도. 요 정도가 2분의 1이라고 봅시다. 이게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럼 여기가 f 2분의 1,0이 되겠죠. 그쵸? 맞나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대충 우리가 도형적으로 이거 거리 비슷하네. 거리 비슷하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개 점을 대입해 보자. 몇 개 점을 대입하는데 어떻게 대입하면 좋을까요? 이 식에다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y가 완전 제곱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완전 제곱수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죠. 가장 눈에 띄는 값이 뭡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x 2를 대입했더니 2는 4니까 y 제곱은 4가 돼서 그때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결론은 2, 마이너스 2와 2, 둘 다 지난다 이 말입니다. 즉 표시하면 되겠죠? 요게 2분의 1이었으니까 요게 1, 요만큼이 1, 요만큼이 2라고 생각하면 2,2를 지난다. 2,2 같은 맥락에서 2, 마이너스 2도 지난다. 항상 원점은 지나게 되겠죠, 맞죠? 첫 번째 점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좀 더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더 할 수 있죠.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 x 자리에다가 뭐 8을 넣을 수 있습니다. 8. 그러면 y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렇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너무 그래프 그리기가 머니까 x 자리에 2분의 1을 넣어도 되겠죠. 2분의 1. 이거는 너무 멀리 그려지기 때문에
좀 가까이 그려지는 거. x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y 제곱은 1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요거는 하지 말고, 그래서 좌표를 따지자면 x가 2분의 1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1도 되고 2분의 1일 때 1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점을 찍을 수 있죠.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다 지난다 이 말입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매끄럽게, 조금 빗나갔네요. 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같은 맥락으로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 더. 자, 2번 y제곱은 마이너스 x를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풀어봤지만 어떻게 해라? 4 곱하기, 항상 4 곱하기입니다. 4 곱하기 어떤 수 곱하기 x다. 그럼 이 어떤 수는 이번에는 무엇이 돼야 될까? 마이너스 1이 됐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된다 맞죠? 이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로를 친 겁니다. 그래서 초점 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찍고 넘어가면 초점은 마이너스 4분의 1, 0 초점. 준선은 어떻게 된다? 준선은 부호 반대 x 이꼴 4분의 1 이렇게 준선을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붙으면 반대로 그려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y축을 이쪽 편에 그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x축을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x축, y축, 원점, 아까 전에 좀 생략을 했었네요. 자, 그렇게 하고 같은 맥락으로 4분의 1을 한 요 정도 잡죠. 요 정도를 4분의 1로 잡아봅시다. 이게 x 이꼴 4분의 1이다. 그러면 똑같은 지점이 요 지점이 마이너스 4분의 1, 0이 되겠죠. 예, 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다시피 좌표를 또 몇 가지 찾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완전 제곱수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완전 제곱수. 예. 그래서 뭐 1 넣고 4 넣고 하고 싶은데 4분의 1을 너무 작게 잡았기 때문에 1만 해도 사실은 요게 2분의 1만 해도 요 정도 돼요. 이게 1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4분의 1을 너무 작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너무 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으면 y제곱은 4분의 1이 되고, 그래서 y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 좌표로 치면 이거 2분의 1과 일단 이 두 개를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지난다. 그러면 체크해 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2분의 1이니까 이게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면 2배가 되겠죠. 여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같은 맥락 4분의 1, 2분의 1 이 두 가지를 지납니다. 원점이고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죠? 요 점도 아마 지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y제곱은 1이니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다 보이시죠? 그죠? 예,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똑같이 이 점 요 점을 지날 거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매끄럽게 연결을 하면 이런 노란색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축적을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좀 그래프 모양이 비슷한데 사실은 요놈이 좀 더 뾰족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조금 더 뾰족한 느낌이 들 거고 이거는 좀 더 넓을 거고 실제로는 이 P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넓은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그린다라는 거 보시면 뭐 나중에 한 번 더 고지하겠지만 문제 2번은
과제물이 되겠죠? 네, 여러분이 한번 하면 되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자, 우리가 예제 2번을 볼 겁니다. 예제 2번. 자, 예제 2번. 예제 2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은 똑같은 거다, 그죠?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구조가 y제곱은 4px가 아니라 이번에는 x제곱 이꼴 4py 형태의 그래프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초점도 y좌표 쪽에 p 값을 적어야 될 거고요. 다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0,p 그쵸? 준선은 y 이꼴 마이너스 p가 될 거고요. 그래프 모양도 어떻게? 요렇게 아니면 요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맞죠? 지금은 우리가 평행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원점으로 지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아마 요렇게 될 거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지만 요런 그래프가 될 거야. 이거 아닙니다. 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자, 1번 x제곱은 3y 그죠? 그럼 이것도 항상 어떻게? 4 곱하기로 표현하면 됐죠. 4 곱하기 어떤 수 곱하기 y가 된다.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4분의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p 값은 4분의 3이다. p가 4분의 3이니까 어떻게 되겠다? 초점 f는 0,4분의 3. 자, 위치가 x좌표가 아니라 y좌표가 된다라는 거. 자, 준선은 같은 면에서 준선은 y 이꼴 부호 반대. 그쵸? 그러면 우리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다? 그래프는 지금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놓고 x, y, 제로.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4분의 3 요걸 아마 1 정도 잡아볼까요? 이게 아마 4분의 3이 될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기를 잡으면 되겠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F입니다. F 초점 0,4분의 3. 항상 원점을 지나가게 돼 있고요. 앞에서 했다시피 뭘 하자? 점 한 4개 정도를 찾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대칭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y 값에다가 적절하게 한두 가지를 대입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편의상 그냥 간단하게 뭐 대입하면 되겠어요? 뭐 대입해 볼까요? 4분의 3? 3분의 1? 3분의 1도 괜찮긴 한데 상당히 복잡하네요. 잠깐만요. 네. 좀 복잡하네요. 4분의 3 하면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9가 돼서 2분의 3, 2분의 3이 되겠네요. 3분의 1도 괜찮고 3도 괜찮고 3은 너무 멀다 그죠? 예. 네, 편의상 우리가 y에다가 4분의 3을 넣어봅시다. 4분의 3 y좌표가 4분의 3일 때 이거랑 똑같은 위치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x제곱은 4분의 9가 되고 4분의 9는 2분의 3의 제곱이기 때문에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좌표와 이좌표를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동일한 4분의 3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데 4분의 3과 2분의 3은 1.5 정도 되죠. 1.5 이게 1 정도 되니까 2 정도 되니까 1.5 이게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 이 두 점을 지나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 여기 1 2 대략적인 위치가 나왔죠. 3분의 1은요. 3분의 1 우리가 더 크게 하지 않기 위해서 y에다가 3분의 1을 넣으면 x제곱은 1이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3분의 1하고 1,3분의 1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 이게 1이고 4등분을 했었기 때문에 3등분하면 좀 달라지겠죠, 그쵸? 여기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4분의 1보다 조금 위가 3분의 1이 되겠고요. 3분의 1, 3분의 1에 대해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 두 지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서 그렇지 여러분은 다른 점을 잡아도 됩니다. 예상했다시피 좀 넓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우리가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넓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조금 빨리 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2번도 한번 빨리 해보면 이건 조금 간단하겠네요. 숫자가 좀 예쁘네요. x제곱은 4 곱하기 이거 그냥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y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p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잡으면 초점은 0,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준선은 y 이꼴 2가 될 겁니다. 좀 더 정수값이 많이 나와있죠. 이거는 아래로 그려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x가 되고 y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숫자를 칸을 좀 작은 거를 정수 단위로 할게요. 이게 1이라 하고 이걸 2라고 하면 이게 y 이꼴 2입니다. 준선 y 이꼴 2가 되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1, 2 이게 초점 0,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또 우리가 방정식을 몇 개 풀어서 그 점을 찾아봅시다. 점. 자, 첫 번째 y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 숫자 안에서 있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x 제곱은 4가 돼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위치를 대략 잡아보면 이게 2고요. 2. 근데 y 값이 2분의 1이다 맞죠? 이게 1이거든요. 1.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 절반. 요놈의 절반. 2분의 1입니다. 잡아보면 여기랑 여기 원점 지나고요. 훨씬 그래프가 낫다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2분의 1. 그죠? 자, 그 다음에 y에다가 2를 넣을 겁니다. 2. 마이너스 2. 그러면 x제곱은 16이 돼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와 4,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2니까 2니까 3, 4 그 다음에 2를 지난다. 2를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래서 점 5개를 찾을 수가 있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선생님이 지금 풀이를 했지만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특정한 좌표 위치를 우리가 계산해서 찾아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점과 다른 점들 한 4개 정도를 대칭적으로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2차 함수 그리는 방법과 똑같죠. 그쵸? 정확한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과제물이 이렇게 많이 나가겠네요. 그쵸? 15쪽 전체가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좀 많나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포물선에 대해서 2시간에 거쳐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면서 포물선에 대해서, 특히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단원 평가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y제곱 이꼴 4px, x제곱 이꼴 4py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다 해서만 끝났다면, 사실 실제로 수능 문제나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은 이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것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단원 평가나 이런 대단한 학습에서 보면 좀 더 실제적인 문제는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곡선 3가지 다 배우고 나서 한 번 더 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